부자가 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부자가 된 사람들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여러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부자가 되기 직전에 300가지의 이상한 징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6가지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와 비슷한 신호를 느끼고 있다면 부자가 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부자가 되기 직전에 자신의 생각이 부자들의 생각과 비슷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책이나 인터뷰에서 부자들이 말하는 내용과 자신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과의 생각 방식이 다르게 되어 대화가 재미없어지고 무슨 일 있니? 너 변했어 라는 말을 듣게 되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가족이라도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목표 지향적이 되어 목표에 맞지 않는 관계는 끊어버리게 됩니다. 부자들의 자서전이나 인터뷰를 보면 환경을 완전히 바꿨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맺고 있으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는 있겠지만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재산이 1000억 원인 세이노는 부자가 된 것은 부자들의 특징을 모방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을 모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직전에 극도로 목표 지향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50억이나 100억을 벌겠다, 럭셔리하고 아늑한 집을 소유하겠다 등 비범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반면 부자가 되기 어려운 사람들은 대기업에 취직하겠다, 연봉을 1000만 원 올리겠다, 영시험을 통과하겠다, 자격증을 따겠다, 공기업에 취직하겠다 등의 목표를 세웁니다. 이런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과 무관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부자가 되지 않는 목표를 세우면 생각, 행동, 습관이 모두 부자와 관련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과 행동이 반복되면 평범하고 가난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자신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독일의 금융 전문가이자 30대의 돈의 이자만으로 생활한 보도 셰퍼는 목표 설정에 2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분석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교육 수준, 능력, 현재 상태를 분석하여 현실적인 목표 금액을 설정합니다. 주로 학교에서 계획을 세울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보는 방법,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현재의 자신을 보지 않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즉,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와 현재 상황을 분리해서 봅니다. 현재 수준에 맞추어 목표를 설정하면 결국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에 대해 전혀 반감을 갖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부자들의 노하우와 팁을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는 것, 목표를 적고 상상하는 것, 명상, 찬물 샤워, 독서와 글쓰기, 운동, 정제된 식습관 등을 받아들이고 따라합니다. CEO 현승원은 순진함과 어리석음 사이에 있었다며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했다고 말합니다. 사기당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그는 돈이 지갑에서 나오지 않는 한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재산이 1조 원인 김승우 회장은 티끌 모아 태산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태도와 습관이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행동합니다. 반면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겠어? 또 당연한 소리를 하네라고 생각하면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신뢰합니다. 재산이 1000억 원인 세이노는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부자가 된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부자가 될 사람은 사업, 주식, 부동산, 유튜브, 자영업, BJ 등 법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무조건 존경합니다. 세상이 변함에 따라 부의 형태도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 새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부자, 성공자, 스타거지라고 비하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또 다른 부의 기회가 와도 그것을 비난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항상 배울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다시 부자가 됩니다. 또한 부자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자를 시기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으로는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즉시 실행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빠르게 시도합니다. 오늘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불확실함을 느끼더라도 행동이 빠릅니다. 주저하거나 맞는지 아닌지를 고민하기보다는 바로 행동합니다. 시간을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습니다. 반면 부자가 되기 어려운 사람들은 시도가 매우 느립니다. 나에게 맞는 걸까?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등의 걱정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결국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싱크 언드 그로우 리치의 저자 나폴레옹 힐은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끈기 있는 사람만이 부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실패하더라도 행동하는 사람들이 시도와 오류를 통해 배우고 더 열심히 일하여 더 많은 것을 이루게 됩니다. 부자가 될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행동합니다. 불확실함을 느낄 때 행동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될 것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이 아깝다고 느낀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빠르게 시도하는 사람들은 더 자주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통해 메타인지 능력을 정확하게 향상시키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반면 부자가 되기 어려운 사람들은 단순히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거나 변명합니다. 다음번에는 실수하지 말자. 더 열심히 하고 잘하자. 라는 다짐으로 의지를 키우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는 나만 실수한 게 아니다. 어쩔 수 없었다 등의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진정성은 의심받게 되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부자가 되기 더 어려워집니다. 실수는 돈, 시간, 기회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가 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개선하는 데 집중합니다. 상위권 학생이나 스포츠 선수들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오답 노트를 작성합니다. 재산이 1,300억 원인 CEO 현승원은 하루를 되돌아보고 배운 것을 검토하면서 누적적으로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쌓여 복리 효과를 통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6가지 현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멀어집니다. 설정한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자에 대해 전혀 반감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부자가 된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즉시 실행합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제 삶을 비춰봤을 때 부자가 될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결국 부자나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내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비슷한 사고방식과 행동을 한다면 결과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한 것처럼 아무리 위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인간은 꿈을 꿀 수 있지만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속박은 없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자신을 부자가 될 사람으로 위치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 가치를 더해줄 영상을 계속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알림을 켜시면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와 축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